2023년 1월 영하 20도의 두만강 초소. 국경경비대 상등병 김성호와 박민철은 야간 근무 중 한 여성 탈북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보따리에서 나온 빨간 봉지 3개를 몰래 가져와 끓여 먹던 그날 밤 두 청년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작된 8년 동기의 위험한 선택, 과연 그들은 어떤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두만강변 작은 초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성호입니다. 26살이던 2023년 저는 조선인민군 국경경비대 상등병으로 함경북도 온성군 두만강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8년째 군 생활이었죠. 우리나라에서는 군 복무가 보통 10년입니다. 젊은 시절 대부분을 군대에서 보내는 거죠. 그 초소에는 저와 함께 복무하는 전우가 있었습니다. 박민철, 저와 같은 나이에 같은 날 입대한 동기였습니다. 2015년 얼어붙은 겨울날 우리 둘은 떨리는 마음으로 군복을 처음 입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성호야, 오늘 기온이 영하 20도는 되는 것 같은데. 민철이가 초소 안에서 입김을 호흡불며 말했습니다. 2022년 겨울이었습니다. 우리는 두만강이 내려다 보이는 초소에서 사흘 동안 근무를 서고 하루 쉬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초소라고 해봐야 나무로 지은 작은 판잣집 같은 건물이었죠. 난방이라고는 연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연탄이 2장이나 있잖아. 지난주에는 1장으로 사흘을 버텼는데. 저는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8년을 함께 지내다 보니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철이는 회령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셨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90년대 중반 우리 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민철이 부모님도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온성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협동농장에서 작업반장을 하셨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옥수수빵을 팔아 생계를 이었습니다. 20살 된 여동생 은미도 있었습니다. 방직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죠. 성호야, 너희 어머니가 지난번에 가져다 주신 감자떡 생각난다. 그거 참 맛있었는데. 민철이가 배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배가 고팠습니다. 군대 배급은 턱없이 부족했고 부모님들이 면회 올 때 가져다 주시는 음식으로 근근히 버텼습니다. 민철이 할머니는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이곳까지 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회 올 때마다 민철이도 함께 먹을 수 있게 어머니께 부탁드렸습니다. 다음 달에 면회 오시면 또 가져다 달라고 해볼게. 우리 어머니가 너 많이 챙겨주시잖아. 고맙다, 성호야. 너희 어머니가 진짜 우리 어머니 같아. 민철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6 청년이 어머니 생각에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초소 밖으로는 두만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강물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은 중국 땅입니다. 가끔 그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불빛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성호야, 저기 중국은 어떨까? 글쎄, 우리보다는 잘 살겠지. 그래도 우리가 사회주의 종주국 아니가.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학교에서 군대에서 매일 아침 생활 총화 시간에 우리는 남조선과 미제가 얼마나 악랄한지, 우리 공화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배는 고팠습니다. 추위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까?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두만강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긴장하며 총을 들었습니다. 국경을 넘으려는 탈북자였습니다. 서라. 누구냐? 민철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마른 체구에 떨고 있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우리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동무, 왜 국경을 넘으려고 했습니까? 배가 고파서요.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절망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그 사람을 상급부대에 인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철이와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호야, 그 사람 어떻게 될까? 정치범 수용소에 가겠지. 가족들도? 아마.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국경을 지키면서 우리는 많은 탈북자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가 고파서 살기 위해서 강을 건너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반역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국을 배신하는 나쁜 사람들이라고요. 하지만 8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만 살고 싶어서, 가족을 살리고 싶어서 강을 건넌다는 것을요. 민철아, 왜?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처음으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민철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성호야. 나도 모르겠어. 그날 밤 초소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두만강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걷게 될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2023년 1월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저와 민철이는 평소처럼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또다시 두만강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또 탈북자인가 보다. 민철이가 총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이미 익숙한 동작으로 그 사람을 추격했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를 건너려던 사람이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동무 서시오. 우리는 그 여자를 붙잡았습니다. 그 여자는 작은 보따리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중국 돈 조금, 그리고 이상한 봉지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민철이가 그 봉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빨간색과 검은색이 섞인 봉지였습니다. 봉지에는 한글로 신라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조선 라면입니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조선 라면? 저는 그 봉지를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평생 이런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라면은 꼬꼬면이라고 회색빛 봉지에 담긴 것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장마당에서 비싸게 팔았고 맛도 별로였습니다. 우리는 그 여자를 상급부대에 인계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라면 3개는 우리가 가졌습니다. 원래는 모두 보고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호야, 이거 먹어볼까? 민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초소로 돌아온 우리는 그 빨간 봉지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먹어보자. 어차피 우리 둘밖에 모르잖아. 저는 평생 교육받아온 것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남조선 물건은 독이 들어있다고 배웠습니다. 남조선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빨간 봉지는 왠지 우리를 끌어당겼습니다. 밤 11시쯤 우리는 조심스럽게 신라면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물을 끓이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큰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민철아, 스프 좀 봐. 봉지를 뜯자 놀라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가루 스프, 건더기 스프, 그리고 기름 스프까지 3개나 들어있었습니다. 우리가 먹던 꼬꼬면은 가루 스프 하나뿐이었습니다. 성호야, 이거 봐. 여기 진짜 고기가 들어있어. 민철이가 건더기 스프를 손바닥에 쏟아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고기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말린 파도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남조선 사람들이 굶주린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라면에 고기가 들어있네.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면과 스프를 넣었습니다. 순간 초소 안이 엄청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와! 우리는 동시에 감탄했습니다. 그런 냄새는 처음 맡아봤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고소하고 구수하면서도 자극적인 냄새였습니다. 우리가 평생 먹어온 라면과는 완전히 다른 냄새였습니다. 3분을 기다리는 게 참 길었습니다. 민철이와 저는 끓는 라면을 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씩 나눠 담았습니다. 그럼 먹어보자.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평생 이런 맛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요. 이게 라면이라고? 민철이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라면을 먹었습니다. 국물이 얼얼하게 매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면발은 쫄깃했고 건더기 스프에서 나온 고기와 파는 정말 고기와 파 맛이 났습니다. 우리가 먹던 꼬꼬면은 밍밍하고 텁텁했습니다. 스프도 화학 약품 맛이 났고 면도 퍼석퍼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라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호야. 민철이가 라면을 다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왜? 이게 남조선에서는 흔한 음식이라고? 그런 것 같아. 그럼 남조선 사람들이 굶주린다는 게 거짓말 아니가?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고 사람들은 굶주리고 거리에는 거지들이 넘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라면 한 봉지가 그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속은 건가? 민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6해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르겠어, 민철아. 모르겠어. 그날 밤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초소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우리 머릿속은 뜨거웠습니다. 성호야, 있잖아. 응.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라면. 민철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철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럼 어쩌지? 우리 8년 동안 뭐 한 거야?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배운 것이, 평생 믿어온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며칠 후 우리는 남은 신라면 2개를 먹었습니다. 한 번은 저 혼자, 한 번은 민철이 혼자 먹었습니다. 각자 그 맛을 곱씹으면서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호야, 너 생각은 어때? 어느 날 민철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남조선 말이야. 진짜 어떨 것 같아?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는 다를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젊은 병사의 눈빛에는 의심과 혼란 그리고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빨간 봉지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신라면 사건 이후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상급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그 여자 탈북자를 신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문 보조 인력으로 우리 둘을 불렀습니다. 김성호 상등병, 박민철 상등병 들어오시오. 보이부 신문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 처음 가봤습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방에 작은 의자 하나,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그 여자였습니다. 동무는 왜 조국을 배신하려 했소? 보이부 중자가 소리쳤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이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거짓말. 우리 공화국에서 굶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장마당에서 장사하며 근근히 먹고 삽니다. 여동생도 공장에서 배급 제대로 못 받고 굶을 때가 많았습니다. 동무 남조선에 대해 뭘 알고 있어? 보이부 중자가 계속 물었습니다. 중국에서 남조선 드라마를 봤습니다. 뭐라고? 불법으로 남조선 것을 봤단 말이요? 예. 그래서 뭘 봤소?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고 쌀밥을 매일 먹고 고기도 자주 먹었습니다. 거짓말이요. 그건 다 꾸며낸 거요.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고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어. 하지만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친척이 말했습니다. 남조선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산다고요. 그 순간 보이부 중자가 여자를 때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철이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신문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자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조선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서 전 세계 소식을 알 수 있다고, 휴대전화로 영상도 보고 음악도 듣는다고, 젊은 사람들은 대학에 가고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신문이 끝나고 우리는 초소로 돌아왔습니다. 저와 민철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호야. 응. 그 여자 말이 진짜일까? 모르겠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요. 신라면이 그것을 증명했으니까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보이부 중자가 우리 초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큰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수고들 많소, 동무들. 중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신라면이었습니다. 한 박스 20개들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중국에서 사온 거요. 가끔 이런 걸로 기분 전환을 해야지. 저와 민철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중자는 신라면 5개를 꺼내 자기 가방에 챙겼습니다. 동무들도 하나씩 가지시오.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시오. 알겠소? 예. 중자가 떠나고 우리는 각자 받은 신라면 1개씩을 손에 들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민철아, 이거 봤어? 응. 봤어. 보이부 간부는 남조선 라면을 먹으면서 주민들은 남조선 드라마 봤다고 처벌받습니다. 간부들은 중국에서 온갖 물건을 사들이면서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장사했다고 단속당합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민철이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저도 화가 났습니다. 26해 동안 우리가 믿어온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받은 신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맛이 쓰게 느껴졌습니다. 성호야, 우리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나? 우리 부모님들도 동생들도 다 이렇게 속으면서 살아야 하나? 저는 고향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협동농장에서 평생 일하셨지만 배급은 제대로 못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사하셨지만 단속반이 오면 숨어야 했습니다. 여동생 은미는 20살인데 방직 공장에서 일하며 미래가 없다고 울었습니다. 민철아, 너희 할머니는 어떠셔? 요즘 많이 편찮으셔. 약도 구하기 힘들고. 성호야, 나 솔직히 말하면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된 약 드리고 싶어. 민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우리 군대 월급으로는. 우리 월급은 한 달에 북한 돈으로 1,000원도 안 됩니다. 장마당에서 쌀 1kg 사려면 5,000원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월급으로는 쌀 200g도 못 삽니다. 성호야, 있잖아. 왜?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야. 민철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민철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남조선으로 가고 싶다는 거지? 민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탈북하면 우리 가족들이 잡혀가겠지. 연자제였습니다. 누가 탈북하면 3대까지 처벌받습니다. 부모님, 형제, 심지어 조카까지도 정치범 수용소에 갑니다. 그래도 성호야, 우리 이대로는 못 살겠어. 우리 26이야. 앞으로 50년, 60년을 더 이렇게 속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 민철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젊었습니다. 평생을 거짓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자유 없이 살기에는. 민철아, 응?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우리 가족들 생각도 해야 하고. 그래,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결정은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감자떡을 빚어 저한테 가져다 주시던 어머니. 여동생 은미가 웃으며 오빠 보고 싶었어 하던 모습. 아버지가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하시던 목소리. 그분들을 다시 못 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제 때문에 고통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철이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2023년 2월 모든 것이 바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침 점호를 하고 초소 주변을 정리하고 오후에는 정치학습을 했습니다. 우리는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 그리고 김정은 원수님의 위대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평생 들어온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라면 한 봉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으니까요. 저녁 6시쯤 중대장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김성호, 박민철, 너희들 친한 동기가 있었지? 최준혁? 예,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우리와 같이 입대한 친구였습니다. 작년에 다른 초소로 배치되었지만 가끔 만나곤 했습니다. 밝고 웃음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 놈이 탈북을 시도했다. 네? 저와 민철이는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어젯밤 근무 서던 중에 국경을 넘었다. 지금 추격 중이지만 아직 못 잡았다. 중대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놈의 가족들은 이미 보위부에서 연행했다. 부모님, 형, 동생까지 전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혁이 어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면회 왔을 때 만났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하시며 저희한테도 먹을 것을 챙겨주셨던 분이었습니다. 너희들도 조심해라. 요즘 탈북하는 놈들이 많아졌다. 특히 너희처럼 국경지역 병사들이 위험하단 말이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는 초소로 돌아왔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호야. 응. 준혁이가. 민철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준혁이는 우리와 같은 26이었습니다. 함께 훈련받고 함께 춥고 배고팠던 친구였습니다. 준혁이 부모님은? 동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정치범 수용소에 가겠지. 거기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어떤 곳인지 우리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듭니다. 사흘 후 소식이 왔습니다. 준혁이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공안에게 붙잡혀 북송되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준혁이의 공개 처형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부대 전체가 동원되었습니다. 동무들, 오늘 우리는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의 최후를 목격할 것이오. 정치 지도원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오는 길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성호야,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만약 우리가 탈북하다 잡히면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철이의 다음 말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가고 싶어. 뭐? 나는 남조선으로 가고 싶어. 준혁이처럼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보고 싶어. 민철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결연함도 있었습니다. 성호야, 우리 둘이 함께 가자. 민철아, 혼자는 무서워. 혼자는 자신이 없어. 하지만 너랑 같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동생 은미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평생을 살 순 없다. 민철아,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줘. 응, 천천히 생각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계산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간다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될까? 여동생은? 민철이 할머니는? 하지만 만약 우리가 남는다면 50년, 60년을 이렇게 살아야 할까? 거짓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자유 없이. 다음날 아침 저는 민철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철아, 나도 가고 싶어. 민철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응. 혼자는 무섭지만 너랑 같이라면, 우리 둘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철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성호야. 정말 고맙다. 우리 8년 동안 형제처럼 지냈잖아. 이제 진짜 목숨을 함께 거는 거지 뭐. 그날부터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조심스럽게. 우선 돈이 필요해. 맞아. 중국에 가서도 돈이 있어야 버틸 수 있어. 우리는 몇 달 동안 모은 돈을 모았습니다. 북한 돈과 중국 돈을 합쳐서 300위안쯤 되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연락할 사람이 필요해. 탈북 브로커 말이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누가 탈북을 도와주는지, 중국 어디로 가야 하는지. 초소에서 잡은 탈북자들한테 몰래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성호야, 우리 언제 갈까? 3월이 좋을 것 같아. 그때쯤이면 얼음이 녹기 시작할 거야. 얼음이 녹으면 건너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추적하기도 힘들어. 그리고 우리는 이 강을 8년 동안 지켰잖아. 어디가 얕은지, 어디로 건너야 하는지 다 알아. 민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말이 맞아. 우리는 이 국경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지. 며칠 후 우리는 마지막으로 고향집에 다녀왔습니다. 면회 기간이었습니다. 아들아, 많이 먹어라. 어머니가 감자떡을 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떡을 먹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건강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군대에서 고생이 많지? 괜찮아요. 민철이도 있고요. 그래, 민철이한테도 이거 좀 가져가거라. 어머니는 민철이 목까지 싸주셨습니다. 민철이는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뒤를 잡고 돌아봤습니다. 우리 집, 우리 동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골목길. 모든 것이 눈에 담고 싶었습니다. 민철이도 할머니를 만나고 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더라. 성호야, 내가 만약 남조선에 가서 돈을 벌면 할머니를 모셔올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보자, 민철아. 우리는 서로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자고. 반드시 살아남자고. 그리고 언젠가 가족들을 다시 만나자고. 2023년 3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뀔 날이. 2023년 3월 15일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와 민철이는 평소처럼 점호를 받았습니다. 평소처럼 국경을 순찰했습니다. 평소처럼 옥수수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성호야. 응. 오늘 정말 갈 거지? 응. 오늘 밤이야. 우리는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돈을 숨겨놨고 중국 조선족 연락처를 외웠고 강을 건널 정확한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밤 근무는 우리 둘이었습니다. 다음 기회는 언제일지 모릅니다. 민철아, 무섭지? 무섭지. 너는? 나도 무섭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26 청년 둘이 죽을 수도 있는 길을 가려는데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랑 같이라서 다행이야. 나도 그래. 저녁 6시 우리는 초소로 향했습니다. 야간 근무는 자정까지였습니다. 그 뒤에 다음 조가 올 것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6시간이었습니다. 김성호, 박민철, 오늘 밤 특별히 조심해라. 중대장이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탈북자들이 많아졌다. 너희들도 조심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초소로 갔습니다. 문을 닫자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응. 우리는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군복 안에 숨긴 돈, 중국 조선족 주소가 적힌 작은 종이, 그리고 각자 집에서 가져온 작은 물건들. 저는 어머니 사진을, 민철이는 할머니가 주신 헝겊 조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8시, 9시, 10시. 우리는 시계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성호야, 있잖아. 왜? 만약 우리가 실패하면. 실패 안 해. 우리 둘이 함께잖아. 그래도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내가 잡히고 너만 살면 너는 꼭 가. 알겠지? 민철아. 나도 마찬가지야. 너만 잡히고 내가 살면 나는 꼭 갈 거야. 약속하자. 우리는 주먹을 맞댔습니다. 약속한다. 11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가자. 우리는 초소문을 열었습니다. 3월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한겨울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강의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8년 동안 우리가 지킨 강이었습니다. 8년 동안 우리는 이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강을 건너려 합니다. 민철아, 저기 봐. 저 지점이야. 우리가 정한 곳은 강이 가장 얕은 곳이었습니다. 얼음이 많이 녹아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녹지는 않았습니다. 조심해야 해. 얼음이 깨질 수 있어. 알아. 우리 천천히 가자. 우리는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민철아, 나 너무 무서워. 나도 무서워, 성호야. 근데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민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가는 거야. 약속했잖아. 끝까지 함께. 응. 끝까지 함께. 우리는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군화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발이 시렸지만 참았습니다. 조심해, 여기 얼음이 얇아. 알았어.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성호야, 괜찮아? 응, 괜찮아. 너는? 나도.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해. 민철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발을 헛디뎠습니다. 물속으로 빠질 뻔했지만 민철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놓지 마. 안 놓아. 민철이가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고맙다, 민철아. 천천히 가자. 우리 시간 있어.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너무 추워서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철아, 저기 봐. 중국 땅이야. 건너편 강둑이 보였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자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성호야. 조금만 더. 우리는 힘을 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물이 무릎으로 낮아졌습니다. 발목으로 낮아졌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건너편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응, 우리가 해냈어. 하지만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라. 초소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후임병들이었습니다. 교대 시간이 되어 초소에 왔다가 우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총 쏘지 마. 김성호와 박민철이 탈북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뛰어, 민철아. 알았어. 우리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총알이 우리 옆으로 날아왔습니다. 나무에 맞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놓지 마, 성호야. 안 놓아.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숲속으로, 어둠 속으로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총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계속 뛰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뛰었을까요? 우리는 작은 마을이 보이는 곳에서 멈췄습니다. 여기가 중국이야. 우리가 해냈어, 성호야. 우리가 정말 해냈어.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웠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함께 해냈습니다. 민철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고맙다, 민철아.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나도야, 성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두 젊은이가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넌 두 친구가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새벽 3시쯤 우리는 중국 땅에 있었습니다. 성호야, 너무 추워. 민철이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옷이 다 젖어서 바람이 불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로 가야 해. 여기 있다가는 얼어 죽겠어. 우리는 떨리는 다리로 걸었습니다. 작은 불빛이 보이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조선족이 사는 마을이라고 들었습니다. 저기 집이 보여. 가보자. 우리는 조심스럽게 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저희는. 문이 열렸습니다. 60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탈북자들이구나. 네, 도와주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탈북자를 도우면 중국에서도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들어와. 이러다 얼어 죽겠다. 할머니는 조선족이었습니다. 우리말을 하셨지만 억양이 조금 달랐습니다. 옷부터 갈아입어라. 여기 우리 아들 옷이 있다. 할머니는 마른 옷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군복을 벗고 중국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8년 동안 입었던 군복을 벗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군인이 아니네. 응. 이제 우리는 탈북자야. 할머니는 뜨거운 물을 주셨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마셔라. 몸을 녹여야지. 감사합니다, 할머니. 물을 마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너희들 몇 살이냐? 26입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뻘이네. 젊은 것들이 얼마나 무서웠겠니? 할머니는 라면을 끓여주셨습니다. 중국 라면이었지만 배고픈 우리한테는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많이 있다. 우리는 라면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우리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쌍한 것들. 북에 가족들은 있니? 예. 있습니다. 많이 걱정되겠구나. 저는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쯤 소식을 들으셨을까요? 제가 탈북했다는 것을 제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실까요? 할머니, 저희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자제라고 들어봤니? 예. 너희 가족들이 고생할 거다. 미안하지만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도 있어. 민철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할머니 얼굴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여기서 잘 되면 나중에 중국으로 몰래 데려올 수도 있어. 많은 탈북자들이 그렇게 한다. 정말요? 응. 쉽지는 않지만 방법은 있어. 할머니의 말에 우리는 조금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너희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한국? 그럼 여기서 브로커를 만나야 하는데.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전화를 했습니다. 중국말로 누군가와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사람이 올 거다. 그 사람이 너희를 도와줄 거야. 감사합니다, 할머니. 됐다. 오늘은 여기서 자거라. 내일부터는 숨어 지내야 한다. 할머니는 우리를 작은 방에 재워주셨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방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철아, 앉아? 응, 잠이 안 와. 나도. 우리는 어둠 속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성호야, 우리 정말 여기까지 왔네. 응. 아직 믿기지가 않아. 우리 가족들은 괜찮을까? 최선을 다해보자. 할머니 말대로 우리가 한국 가서 잘 되면 나중에 모셔올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렇게 해야지. 다음날 브로커가 왔습니다. 30대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너희가 어제 온 애들이지? 예. 한국 가려면 돈이 필요해. 얼마 있어? 300위안 있습니다. 300위안? 그걸로는 턱도 없어. 한국까지 가려면 3,000달러는 있어야 해. 우리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3,000달러는 우리 평생 모아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일하면서 돈을 모아. 그동안 나는 루트를 알아볼게.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식당 설거지, 농장 일 뭐든지. 너희는 불법 체류자니까 신분증 없어도 되는 일을 해야 해. 그날부터 우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농장에 가서 일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군대보다는 나았습니다. 최소한 배는 굶지 않았으니까요.
성호야, 오늘 100위안 받았어. 나도. 우리 이거 모아서 한국 가는데 써야지. 우리는 푼푼히 모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중국 생활은 힘들었지만 우리는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안 단속이 있었습니다. 탈북자들 숨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급히 창고에 숨었습니다. 공안들이 마을을 뒤졌습니다. 민철아, 숨소리 내지 마. 알았어.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이 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공안들은 우리를 찾지 못하고 갔습니다. 휴. 살았다. 성호야, 우리 여기서도 오래 있으면 안 되겠어. 그래. 브로커한테 빨리 한국 가는 방법을 알아보자고 하자. 우리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한국 갈 방법 찾았어? 있어.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가는 거야. 얼마나 걸려요? 한두 달? 근데 돈이 더 필요해. 얼마나요? 너희 둘이서 5,000달러. 우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1,000달러밖에 못 모았습니다. 더 일해야겠어, 민철아. 응. 조금만 더 버티자. 그날 밤 우리는 할머니 집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많이 보였습니다. 성호야, 저 별들이 북에서도 보이겠지? 응. 우리 가족들도 저 별 보고 있을 거야. 할머니. 보고 싶다. 민철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철아, 우리 꼭 성공하자. 그래서 나중에 가족들 다시 만나자. 응. 꼭 그래야지. 우리는 서로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자고. 2023년 5월 드디어 우리는 한국으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두 달 동안 모은 돈은 2,000달러였습니다. 부족했지만 브로커가 할인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너희 둘이 함께니까 잘 될 거야. 할머니는 우리한테 중국 옷과 음식을 챙겨주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됐다. 한국 가서 잘 살아라. 그게 이 할미한테 보답하는 거다. 우리는 할머니께 절을 했습니다. 두 달이었지만 할머니는 우리한테 어머니 같았습니다. 그리고 너희 서로 잘 챙겨라. 둘이 있으니까 외롭지는 않겠구나. 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벤에 탔습니다. 브로커 외에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저희처럼 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라오스까지는 이틀 걸립니다.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좁은 벤 안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철아, 괜찮아? 응, 괜찮아. 너는? 나도. 이틀은 정말 길었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갔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한국에 가기 위해서라면. 마침내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하루 쉬었다가 태국으로 갑니다. 우리는 작은 여관에서 쉬었습니다. 처음 보는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도 말도 글씨도 다 달랐습니다. 성호야,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그러게. 우리 평생 온성에만 있었잖아. 우리는 라오스 거리를 구경했습니다. 물론 멀리 가지는 못했습니다. 단속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관 앞 작은 가게만 봐도 신기했습니다. 민철아, 여기 사람들 다 휴대전화를 쓰네. 그러게. 북에서는 간부들만 쓰는데. 그리고 봐. 저기 편의점인 것 같은데 신라면이 있어. 우리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선반에 신라면이 쌓여 있었습니다. 빨간 봉지, 우리가 처음 맛본 그 라면이었습니다. 사 먹을까, 성호야? 응, 사 먹자. 우리는 신라면 2개를 샀습니다. 여관에서 끓여 먹었습니다. 그 맛은 여전히 놀라웠습니다. 성호야, 기억나? 그때 초소에서 처음 먹었을 때. 응. 그때는 정말 충격이었지. 그 라면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온 거야. 맞아. 이상하지? 라면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꿨어. 우리는 웃었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그때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것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잘 처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태국입니다. 여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됩니다. 태국에 도착한 우리는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건물이 높고 차가 많고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와, 이게 도시구나. 우리는 평양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온성 같은 시골에서만 살았으니까요. 방콕은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저기 봐, 성호야. 사람들 옷 좀 봐. 화려하네. 그리고 다들 살이 쪄 있어. 배불리 먹는다는 증거겠지. 하지만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찰이다. 뛰어. 태국 이민국 단속이었습니다. 우리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민철아, 빨리. 알았어. 우리는 뛰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더 빨랐습니다. 스타프. 우리는 잡혔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성호야, 어떡하지? 모르겠어. 우리는 절망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브로커가 연락을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다음날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김성호 씨, 박민철 씨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국 국민으로 보호 요청하셨죠? 예. 그 직원은 태국 경찰과 이야기했습니다. 한참 후 우리는 풀려났습니다. 대사관으로 가시죠.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대사관 차를 타고 가는데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저게 대한민국 국기야. 응. 우리는 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민철아, 우리 해냈어. 응, 우리 해냈어, 성호야.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온성에서 두만강에서 중국에서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우리는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시죠. 이제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예. 며칠 후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사관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신문조사를 받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에 갈 수 있으니까요. 민철아, 한국 가면 뭐 하고 싶어? 나? 신라면 실컷 먹고 싶어. 아, 나도. 그리고 공부하고 싶어. 늦었지만 대학 가고 싶어. 나도 그래. 우리 같이 대학 가자. 좋아. 우리 같이 가자.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2023년 6월 10일 우리는 인천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성호야, 비행기 처음 타봐. 나도. 무섭지? 조금. 근데 신기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우리는 창밖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저 아래가 태국이야. 곧 한국이 보이겠지? 4시간 후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우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도시가 보였습니다. 저게 한국이야. 자유 대한민국. 우리는 또 울었습니다. 26 청년 둘이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2023년 6월 10일 밤 10시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우리말이었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민철아, 들었어? 환영한대. 응. 정말 환영받는 기분이야. 우리는 다른 승객들과 함께 공항으로 나왔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공항이었습니다. 평생 이런 곳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호야, 여기 봐. 바닥이 반짝반짝해. 저기 면세점도 있고 식당도 엄청 많아. 우리는 두리번거리며 걸었습니다. 통일부 직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성호 씨, 박민철 씨,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을 했습니다. 그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깊이 절하지 않아도 돼요. 아, 네. 우리는 차를 타고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석 달 동안 계실 겁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고 돈도 받고 집도 알아볼 거예요. 돈을 준다고요? 네. 정착금이라고 시작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민철이와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리를 도와준다고요? 하나원 생활은 신기했습니다. 매일 수업을 들었습니다. 한국 말투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컴퓨터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터넷입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인터넷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 네이버라는 사이트에서 뭐든지 검색할 수 있어요. 뭐든지요? 네. 한번 해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타자를 쳤습니다. 북한. 그리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실상, 인권 문제, 경제 상황. 우리가 평생 몰랐던 진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철아, 이것 봐. 나도 보고 있어.
우리는 한참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았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통제당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유튜브의 온성을 검색했습니다. 제 고향 이름이었습니다. 몇 개 영상이 나왔습니다. 탈북자들이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그중 한 영상에서 제가 알던 장마당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장사하시던 그 장마당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울었습니다. 영상 속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도 저기 어딘가 계실까요? 성호야, 괜찮아? 민철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응. 그냥 고향이 보고 싶어서. 나도 그래. 나도 회령 검색해봤어. 할머니 생각나더라.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잘 정착하는 게 가족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언젠가 만날 날을 위해 준비하세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석 달 후 우리는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착금을 받았고 아파트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저와 민철이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집을 받았습니다. 성호야, 우리 이웃이네. 그러게. 하나원에서 우리 사정 알고 배려해 준 것 같아. 우리는 각자 작은 원룸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집이 생긴 거니까요. 어느 날 우리는 근처 편의점에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점원이 밝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라면 코너로 갔습니다. 민철 아빠. 신라면이야. 선반에 신라면이 가득했습니다. 빨간 봉지, 우리가 처음 맛본 그 라면이었습니다. 사자, 성호야. 실컷 사자. 우리는 신라면 10개를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돈을 내는데 신기했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게. 민철아, 우리네 집에서 같이 먹자. 좋아. 우리는 제 원룸에서 신라면을 끓였습니다. 그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이 냄새. 기억나지? 응. 초소에서 처음 맡았을 때 우리는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때처럼 맛있었습니다. 아니, 더 맛있었습니다. 자유의 맛이 섞여 있었으니까요. 성호야, 우리 진짜 여기까지 왔네. 응. 우리가 해냈어. 우리는 손을 마주쳤습니다. 앞으로 뭐 할 거야? 나는 대학 가고 싶어. 검정고시 붙어서 대학 가려고. 나도. 우리 같이 대학 가자. 그래. 같이 가자. 그 후 몇 달 우리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26 나이에 중학교 공부를 다시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봄 우리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이다, 민철아. 우와. 우리 해냈어. 우리는 기뻐하며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가을 우리는 같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경영학과였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꿈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대학 첫날 우리는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성호야,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생시야. 우리가 진짜 대학생이 된 거야. 우리는 웃었습니다. 지금 저는 28입니다. 대학교 2학년입니다. 민철이와 저는 여전히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가끔 북에 계신 가족들이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은미, 민철이 할머니. 우리는 아직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는 고향에 갈 겁니다. 부모님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살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자유를 후회하지 않도록. 어제 저와 민철이는 편의점에서 신라면을 샀습니다. 여전히 그 맛은 놀랍습니다. 성호야, 이 라면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었지? 그러게. 신기하지? 하지만 후회 안 해. 너는? 나도 안 해. 우리 잘한 거야, 민철아. 우리는 라면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신라면 한 봉지가 우리 인생을 바꿨습니다. 작은 진실이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갈 겁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꿈을 향해서. 여러분, 자유는 소중합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숨 걸고 배웠습니다. 북한에 계신 분들도 언젠가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와 민철이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신라면과 함께 시작된 자유를 향한 여정입니다.